그 백석 시집에서 제가 이제 재미있게 읽은 시 몇 편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게시판에는 그 나타샤랑 뭐야 바람벽, 흰 바람벽 그거 두 개는 제가 바로 올렸고 이제 나머지는 통째로 파일을 지금 올렸으니까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일은 제가 손으로 다 타이핑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냥 감안하고 보시고. 자, 모닥불 이것이 재밌더라고요. 새끼오리도 헌신짝도 소똥도 가신창도 개니빠리도 너울쪽도 집건불도 가랑잎도 머리카락도 헝겊조각도 막대꼬치도 기와장도 닭의집도 개터럭도 타는 모닥불 쭉 다 모아놨어요. 이제 보면은 막 새거 헝거 동물 뭐 식물 뭐시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재당도 초시도 문장 늙은이도 더부살이 아이도 새사위도 갓사둔도 나그네도 주인도 할아버지도 손자도 붓장사도 땜쟁이도 큰개도 강아지도 모두 모닥불을 쪼인다. 그래서 보면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어려운 말들이 되게 많은데 맥락을 통해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다 있고 더부살이 하는 아이랑 새사위랑 뭐 갓사둔이랑 이런 거 보면 신분 그런 것도 이제 다 종망라하고 나그네 주인 이런 것도 이렇잖아요. 하나는 개기고 하나는 주인인데 그 다음에 할아버지 손자 이런 것도 이제 세대와 상관없이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큰 개도 강아지도 심지어 이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위계 질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들어와 가지고 이제 추운 가운데 모닥불에 둘러 앉아 가지고 모닥불을 쪼이는 아주 정겹고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마지막 시연이 되게 압도적이에요. 모닥불은 어려서 우리 할아버지가 어미압이 없는 서러운 아이로 불쌍하니도 몽둥바리가 된 슬픈 역사가 있다. 이게 뭘까? 몽둥바리는 딱 봐도 뭔가 그 지체장애, 다리에 이상이 생긴 그런 거를 말하는 걸 거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할아버지가 어미아비도 없는 서러운 아이로 그러니까 심지어 고아였고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트라우마까지 입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앞에 두 연에는 총체적인 화해, 뭐 조화, 정겨움, 따사로움 이런 분위기인데 마지막에 이 깨는 이 연은 뭔지 되게 흥미롭고요. 자, 그런 긴장이 이제 이 시를 다시 한 번 더 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갖고 해석할 지금 주제는 아니고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시인데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런 식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석 시에는 항상 이 가난이 많이 나오는데 이때 가난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의미의 가난이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일 뿐만 아니라 플러스 다른 것. 예를 들자면 이제 시인이 소명으로서 타고 나게 되는 어떤 본질적인 소외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건 자기가 스스로에게 강제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선민의식이 없으면은 시를 쓰기가 힘드니까 이때 이제 편의상 시인데 학문이라든가 뭐 다른 어떤 예술 장르도 다 똑같을 것 같고 심지어 판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변호사보다 돈 덜 번다 생각하면은 나는 돈 버는 거엔 관심 없어. 심지어 의사도 그럴 수 있죠. 개업의보다는 예를 들자면 대학에 있는 또 의사들은 또 돈을 많이 못 버니까 그것도 이제 그럴 수 있는 거고 메타포로서의 가난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소득은 이만큼 되지만 나는 이 소득을 가지고서 축제의 행위를 하지 않아. 예컨대 주식을 한다든지 뭐 부동산에 좀 관심을 두고서 재무테크 이른바 재테크를 한다든지 나는 그런 걸 하지 않아. 그것도 일종의 가난이라 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그냥 먹고 산다. 그 다음에 내가 버는 요 소득만 가지고서 살겠다 이렇게 다른 식의 어떤 재산 증식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가난을 되게 넓게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백석 씨가 또 더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거나 백석은 당대의 인텔리였고 기자였고 영어 선생이었고 이러면은 그 당시에 많은 가난한 이른바 민초들에 비하면 가난을 가지고 명함을 낼 처지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기방을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자야 같은 또 연인도 만나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넓은 맥락에서 이 가난이라는 말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나타샤는 당연히 이 자야라고 자야겠지요.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사랑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되게 좋아하는 대목입니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게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살짝 비문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그 당시에 문법을 생각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시적 허용이라고 어릴 때 배웠습니다. 마지막 년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 것이다. 네, 이 마지막 부분도 어떻게 보면 되게 에로틱할 수 있는데 진짜 은은하고 잔잔한 에로티시즘인 것 같고요. 표현에 따라서는 굉장히 막 이렇게 음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되게 격정적이고 막 거칠고 야생적이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백석의 화법은 이제 이런 식의 은은함인 것이고요. 당나귀의 이미지도 잠깐 염두에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양이라는 시도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거리는 장날이다. 장날 거리에 영감들이 지나간다. 영감들은 그러니까 영감입니다. 말상을 하였다. 봄상을 하였다. 쪽제비상을 하였다. 개발코를 하였다. 안장코를 하였다. 질병코를 하였다. 그 코에 모두 학시를 썼다. 그래서 보면 어휘가 너무 재밌어요. 말, 범, 호랑이, 그러니까 쪽제비, 개, 뭐 무슨 코, 무슨 코, 무슨 코. 자, 학실은 안경인 모양이에요. 이제 따라 나오는 행을 보면 돌체 돋보기다. 대모체 돋보기다. 로이도 돋보기다. 영감들은 유리창 같은 눈을